안녕하세요. 주식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. 오늘은 노형님 뭐하시노 이 제목하고 공매도 맞은 배터리 가지고 풀고 있습니다. 노형님 뭐하시노는 시장 이야기예요. 시장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오늘 같은 날에도 코스피는 조금 뭐 선방 같습니다만 코스닥은 속절없이 무너졌는데 노형님이라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움직임을 말합니다. 오늘 삼성전자는 약간 강보합, 현대차도 강보합,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가 2%, 모비스가 2.9% 올랐지만은 전체적 시가총액 비중을 놓고 봤을 때, 뭐, 100조의, 뭐,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3%, 포스코홀딩스가 마이너스 5%니까,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배터리 쉘, 그 다음에 소재 관련 업종의 하락세가 좀 컸습니다. 근데, 뭐,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약간 잡아줬다 볼 수 있습니다만은,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진 것이,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,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, 이 시가총액 종목들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제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각 8% 정도 하락을 했죠. 그러니까 이제 알테오젠 같은 큰 변동성 있는 종목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한다고 해도 얘는 시가총액이 4조 원대이기 때문에 뭐 50조의 두 기업이 대략 8% 이상 빠져서 뭐 예를 들어서 4조 정도가 날아갔으니까 뭐 4조 원짜리 15% 올라도 JYP 올라도 방은 안 되는 거죠. 그렇게 되게 되면 최근 증시에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의 질이 좀 안 좋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보통 뭐냐면 하락 종목 수의 수입니다.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9월 지난주부터 연일 내리는데 거의 보게 되면 1000개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빈도가 되게 많죠. 최근 같은 경우는 그 6거래일 연속, 왜냐하면 지난 9월 22일 날 999개가 하락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1000종목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6거래일 연속 지수가 빠진 폭은 대략 한 50포인트입니다만은 하락 종목 수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이야기하는 대로 주도주, 대장주, 지수를 잡아주는 대장주가 없기 때문이죠. 그럼 배터리 가지고 다시 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없으면은 이게 뭐냐면 호랑이 없는 고래 여우가 대장 노릇한다. 토끼가 없는 고래, 호랑이 없는 고래, 토끼가 대장을 한다. 마침 또 올해가 개묘년 또 토끼해군요. 저도 깜빡 잊고 있었네요.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뭐 이런 잘잘한 정치 테마주, 우리가 보통 인맥 테마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뭐 PM 풍년처럼 인맥 테마주나 이런 관련주들의 상승은 그만큼 시장의 질이 또 나쁘다 그런 것도 반증을 합니다. 시장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정치인 테마주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일부 바이오 종목이 움직일 때 질이 조금 안 좋다고 하는데 이제 하다가 갈 곳 없는 자금 자체 물론 일정은 있어요. 뭐 우리나라가 지금 뜨겁게 여당과 뭐 야당에서 정치적 이슈가 있죠.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가 움직이는 공감이 됩니다만 통상 하는 이야기가 정치인 관련주들은 대부분 시장이 나쁠 때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토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관점에서는 형님 지수를 잡아주는 이런 종목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뭐 우리 기준으로는 예를 들어서 투자분들이 그런 걸 하잖아요. 실적도 보고 다 보는데 근데 이것 자체도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,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. 자, 오늘 이제 큰 형님 중에서 공매도 맞은 배터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오죽하면 오늘 에코프로 BM이죠.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실망을 많이 준 게 에코프로 BM입니다. 왜 그랬냐면 어쨌든 간에 에코프로 BM의 자회사, 에코프로의 자회사,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지난주 주말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통과했고 오늘 이제 에코프로 그룹은 다시 한국거래소에 서류를 제출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10월 말 정도 수요 예측 11월 그러면 호재성 재료죠. 근데 호재성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34만 주 정도의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공매도 물량이 좀 강화됐다. 그래서 오늘 27% 이상의 공매도 비중이 나오고 8% 이상이니까 당연히 뭐 내일 하루 정도는 공매도 거래 정지겠죠. 근데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? 한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테슬라의 주가가 맞아요. 차트가 좀 깨졌습니다. 어느 정도 210달러를 형성하고 여러 가지 슈퍼차저 이슈와 뭐 도조 컴퓨터 관련 이슈로 많이 올랐습니다. 사실 테슬라의 반등은 테슬라 판매량 물론 8월달에 좀 잘 나왔었어요. 근데 그게 최근에 9월달의 데이터는 조금 늦다고 합니다. 주말에 나온 이슈죠. 하필이면 운이 없는 거예요. 외신 보도에 따르면 9월 들어서 중국 내 누적 판매량이 9,000대 거친다. 근데 6월달, 8월달까지 데이터가 좋게 나왔었죠. 테슬라도 중국에서 가격도 많이 내리고. 근데 보통 평균 주간 13,000대 정도 판매했는데 30% 넘게 급감했다. 근데 테슬라의 지금 주력이 모델 3와 모델 Y인데 모델 3가 감소했다.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. 10월부터 새로운 모델이 판매된다. 그럼 신규 모델이 나올 때 기존 모델이 좀 축소되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. 근데 이거 하나를 가지고
테슬라의 주가에 단기적으로 최근에 미국 관련주들이 뭐 약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. 그러니까 악재는 한 번에 터진다고 또 보겠습니다. 뭐 오케이 요 정도. 뭐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 주가 여기서 우리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시장 징후도 필요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장에 대한 민감도를 말하는 거죠. 자, 두 번째 있습니다. 리튬 가격, 양극재 수출 가격의 추이인데 그래요. 잘 보시면 작년도 톤당 킬로그램당 한 우리나라 양극재 수출 가격입니다. 그렇죠. 작년도 3, 4분기에 대략 킬로그램당 49달러. 근데 3년도 거는 됐어요. 뭐 된 건 아니고 좋아요. 그럼 작년도 대비해서도 지금 현재 9월 10일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9월 10일이니까 남아있는 20일까지의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급변하진 않겠죠. 최근에 리튬 가격 하락세를 감안한다면. 그러면 어쨌든 간에 3, 4분기에 한국의 양극재 수출 가격이 작년도 49.6달러 대비해서 14%, 지난 분기 4, 5, 6, 그러니까 2분기 대비해서 50달러에서 15% 하락했습니다. 그러니까 3분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양극재 가격이 내려갔으니까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미 주가는 LG에너지솔루션에 반영이 되고 있었어요. LG에너지솔루션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지난 벌써 한 달 반 전입니다. 한 달 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예요. 62만원 찍고 내려왔던 게 LG에너지솔루션의 어떻게 약간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, 그렇다고 해서 오늘 LG에너지솔루션까지 무너지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. 제가 볼 때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시장 관점에서는 이런 지금 현재 모여있는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놓고 보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자기 역할을 다 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. 주가에 박스권에 있으니까. 우리 시장을 바라보고 하락 종목수가 많은 거를 어느 정도 극복한다. 우리가 뭐 극복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, 이런 흐름이 이제 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, 다시 상승 종목 많아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항상 시장은 형님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. 그냥 형님이 아니라는 거죠. 자, 좋아요. 테슬라까지 봤습니다.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데 아마 이 부분은 또 10월 8월 말 11월 달 실적 발표 시즌에 부담이 될 거는 우리가 미리 전조로 알고 있습니다. 이거는 체크를 하고 가야 되고요. 3분기 배터리 소재 실적 안 좋다. 일단 이건 중심 갖고 가야 됩니다. 자, 그런 상태에서 또 이런 재료가 나옵니다. 유진투자증권 에코프로 BM의 매도 리포트인데 실적을 낮춘다. 그래서 여전히 20만원대를 유지하는데 당연히 리튬 안정화의 시간은 필요하죠. 이제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뭐 증권사마다 굳이 이렇게 낼 필요가 있을까? 그럼 이건 뭐냐 하면 좀 전에 매도 리포트를 낸 유진투자증권의 최근 2년 동안의 의견 추이입니다. 주가를 이제 주식 배당 무상정지를 하면서 주가가 변했기 때문에 60만원과 15만원은 뭐 의미는 없고요. 그러면 단 한 번도 목표가를 간 적은 없습니다. 매수를 외칠 때는 말이죠. 그게 작년도 연말까지는 단 한 번도요. 항상 평균 주가 대비해서 마이너스에 있었죠. 그럼 이 우측 그래프가 뭐냐 하면 굵은 선이 이제 애널리스트의 목표 가격이고 실선이 어느 정도의 주가 추입니다. 여기 폭 떨어진 거는 22년도 7월 달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 수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주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. 절대치가 60만원짜리가 15원 바뀐 거니까. 근데 이걸 잘 놓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뭐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, 뭐 이때 같은 경우는 빠졌을 때도 목표가 유지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무슨 건 말을 하는 거냐면 애널리스트의 어떤 그 코멘트는 절대 가격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좀 따라가는 게 있어요.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굳이 1월달부터 지금 9월달까지 단 한 번도 한 번 딱 올렸습니다. 3월달에 15만원에서 5만원 정도 올렸죠. 그 당시 주가의 계리율은 44%였고요. 그리고 지금 계속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정도에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르니까 약간 매도 리포트를 냅니다. 이것도 좀 말이 안 돼요. 이때부터 뭔가 오류가 있습니다. 이때 그러면 확실히 리듀스를 가였어야 되는 거죠. 보시면 15만원에서 20만원 목표가는 상향하면서 투자 의견은 바이에서 홀드로 낮춥니다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홀드는 매도입니다. 자, 매도 두 달 하다가 안 되니까 강력 매도 리듀스를 낸 거죠. 스트롱 셀을 하고 싶은데 차마 말을 못 하겠고. 근데 지금 놓고 보면 5월달부터 초지일간 20만원 유지하면서 매도 리포트를 유지합니다. 물론 한 달 단위로 이제 계속 이거 뭐라고 하면 유니버셜 종목이라고 해요. 내가 커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기관 투자가들에게 자신의 의견의 변화를 공유할 필요는 있습니다.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 생각이 물론 이제 뭐 LST 자기의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. 다 하시는 거 제가 뭐라고는 안 하겠는데, 근데 시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.
이는 약간 이제 윤리적인 것도 좀 있어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. 회사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회사의 어떤 팩트와 사항을 공유하는 건 좋습니다. 그렇다고 없는 팩트를 포장해도 안 될 거고, 그렇죠? 없는 걸 있어야 해도 될 것도 아니고, 하지만은 또 있는 걸 없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. 공정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걸 기관 투자가한테 같이 공유를 해야 되죠. 근데 어느 정도가 예를 들어서 이게 맞추고 안 맞추고의 문제보다, 그럼 과거에 한 번도 못 맞출 때는 바이 하다가 이제부터 틀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물론 이제 뭐 자신의 생각을 계속 펼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따라가는 주가밖에 안 되는 거죠. 못 올라가니까 바이. 확 빨 때 이때 또 가만히 있습니다. 홀드. 이 주가 내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실적 대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이게 주가인데 오버슈팅 된 건 인정해요.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인데. 그리고 변수라는 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 목표 주가라는 거는 향후 1년 후, 뭐 2년 후, 3년 후잖아요. 근데 지금도 보시면 얼마나 많은 변수가 생겨요. 자, 테슬라의 주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. 8월달. 근데 9월달 데이터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10월달, 11월달 데이터가. 리튬 가격의 수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. 근데 계속 이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고 앞으로 계속 내려간다고도 보장 못하는 겁니다. 물론 추세가 있겠죠. 양극재도 있으면. 근데 기업이라는 건 아시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죠. 자금도 출연하고 자회사 상장해서 캐파도 키우고. 근데 단순하게 계산된 로직화된 계산하에서 굳이 이거를 강력하게 피력할 필요까지 뭐 있냐 좀 아쉬운 겁니다. 그리고 시장 자체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지수가 밀리면 어떤 섹터들도 강할 수가 없습니다. 물론 일부 테마주들은 움직일 수는 있죠. 아까 봤던 대로 뭐 일부 화장품주들은 또 9년 만에 혹시 한중 정상회담 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오를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기관들이 사는 기아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속 반등을 모색할 수는 있겠죠. 하지만 반등하는 종목은 생각보다 덜 반등할 것이고 반등하는 종목은 생각보다 덜 반등할 것이고, 하락하는 종목은 불안한 투심에 더 많이 하락할 겁니다. 저도 영상을 통해서 찍지만은 과연 묻고 싶습니다. 가끔 어떤 포지션인지. 여기까지 하죠.